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보고 하루 24시간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은 늘 상위권에 들고 다른 한 명은 늘 지치고 불안한데도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더 똑똑해서일까요? 혹은 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 때문일까요? 바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려면 무조건 더 오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많은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빨리 기억하고 더 오래 실력을 쌓는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시아권 우수 학생들의 공부 방식에서 힌트를 얻은 강력한 7가지 공부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공부 방식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포모도로를 진짜 집중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모도로 기법을 압니다.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타이머만 켜고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눈을 감거나 자세를 바로잡고 앞으로 25분 동안 무엇을 해낼지 스스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수학 공부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번 25분 동안은 가속도 공식을 확실히 이해한다. 혹은 수학의 구조를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해야 뇌가 지금 이 시간을 애매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집중 세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해낼지 분명하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날그날 기분 따라 시작하나요? 두 번째 비법은 글자만 밀어넣지 말고 이미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글보다 이미지를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문장은 잊어도 어떤 얼굴, 어떤 장면, 어떤 인상적인 이미지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내용을 그림처럼 연결해서 외우는 습관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든 개념어든 과학 내용이든 그저 글자로만 보지 않고 형태와 구조, 의미를 함께 떠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어떤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다. 이 문장을 그냥 외우는 대신 세포 안에서 작은 공장이 계속 돌아가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역사 연도를 외울 때도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시대의 분위기, 장소,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장면처럼 그려보세요. 공식을 외울 때도 기호만 보지 말고 각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선으로 이어보고 구조를 그려보세요. 뇌에게는 단순히 읽을 것만 주지 말고 볼 수 있는 것도 함께 줘야 합니다. 가끔 문제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뇌가 너무 건조하고 딱딱한 방식으로만 공부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같은 내용을 5번 쓰되 매번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페이지 노트를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으면 언젠가 머릿속에 들어가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생각보다 느리고 피곤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내용을 5번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두 번째는 더 짧고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식이나 마인드맵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는
예시나 이야기로 바꿔봅니다. 5번째는 친구에게 설명하듯 자기 말로 다시 써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여러 각도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 지식이 비로소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같은 내용을 늘 읽기만 하나요? 아니면 여러 방식으로 바꿔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번째 비법은 빈 컵의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차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을 때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시작합니다.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못하면 평가받을 거라는 두려움, 낮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불안,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할수록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이 커질수록 오히려 머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훨씬 다른 태도로 공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무엇을 모르는지 발견하기 위해 공부한다. 이건 아주 겸손한 태도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태도입니다. 내 잘하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궁금해지고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솔직하게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다. 단 하나라도 새롭게 이해하면 된다. 아주 가벼운 문장 같지만 이 한마디가 공부를 시작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법은 지식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합니다.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 사회는 사회. 그때그때 배우는 내용만 따로 외우고 끝내는 식이죠. 그런데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학생들은 지식을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봅니다. 예를 들어 물리 개념은 수학과 연결됩니다. 생명과학의 어떤 과정은 화학과 이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은 지리, 경제, 사회 구조와 함께 이해해야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지식이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연결된 지식은 훨씬 깊고 오래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원래 연관성이 있는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단절된 조각은 잘 놓치지만 연결된 구조는 오래 붙잡아둡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공부할 때 내용을 하나하나 따로 외우나요? 아니면 이 내용은 전에 배운 어떤 것과 연결될까를 스스로 물어보나요? 6번째 비법은 선생님처럼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부법 중 하나는 조용히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친구에게 설명해 주거나 혼자서라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말해보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오히려 자기 이해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살 아이에게 10초 안에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말해보세요. 짧고 명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정말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자꾸 돌려 말하게 되고 헷갈리고 괜히 어려운 단어만 늘어난다면 아직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데 정말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거 익숙하니까 아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모호한 부분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법은 저녁 공부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엄청난 의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쟁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저녁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녁 일정이 끝난 뒤 조용히 앉아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헷갈리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실수한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핵심은 밤에 공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무서운 건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그 반복이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공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순간적인 의욕만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의식과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며칠만 해보세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휴대폰은 멀리 두고 정해진 저녁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비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데도 흔들리지 않는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재여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공부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올바르고 충분히 똑똑하고 분명하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공부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목표가 분명한 포모도로 한 번, 기억을 돕는 이미지 하나,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써보는 한 번의 정리,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짧은 복습, 그리고 진지하게 몰입하는 저녁 공부 시간.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공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7가지 비법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집중의식으로 만드는 포모도로였나요?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이었나요? 5가지 방식으로 다시 쓰는 정리법이었나요? 빈 컵의 사고방식이었나요?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식이었나요?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공부법이었나요? 아니면 규칙적인 저녁 공부의 힘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고른 그 한 가지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쉽지만 효과적인 공부 팁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이 더 제대로 공부하고 하루하루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